자 봅시다. 오늘은 2024년 4월 23일이고요. 토요일입니다. 24년 15번째 주 영상이고요. 저번 주에는 바빠서 개인적으로 바빠서 영상이 올라가질 못했죠. 좀 안타까운 한 주였어요. 저번 주는. 봅시다. 이번 주 카툰 먼저 보면 이제 중국이 뭐 신용평가사들의 어떤 설득 이런 것들 뭐 잘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런 없다 탤런트가 이런 카툰이 하나 있고, 또 하나는 이제 어닝 시즌에 대한 이야기죠. 뭐 어젠가요? 미국 은행들의 어떤 어닝 발표가 있었는데 좀 실망스럽게 나왔죠. 뭐 이러한 시즌이 됐다. 어닝 시즌이 중요하겠습니다. 지금 분위기 자체는 좀 안 좋으니까. 자, 주요 뉴스 보고 갈까요? 일단은 총선이 4월 10일 총선이 마무리가 됐어요. 뭐 결과는 이렇게 나왔죠. 민주연합이 한 175석, 민주당이 175석, 국민의힘이 108석, 조국이 비례로 한 12석 요 정도 나왔습니다.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금투세나 아니면 그 뭐죠? 해당이 아니고 뭐죠? 가치주 이런 것들에 대한 조금 불안감이 좀 생기고 있죠. 그래요. 국내 정신은 좀 그렇고요. 그리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란 이스라엘 어떤 갈등이 되겠네요. 이것도 시장에 좋은 이야기는 아니고, 어제 나온 JP 모건의 실적 부진에 대한 얘기가 있고, 또 하나는 이제 반감기에 대한 이야기, 비트코인이 뭐 좀 더 간다 만다 이런 이야기가 좀 있겠습니다. 자, 4월 13일 보시면 금요일장에 우리나라 증시는 코스피는 빠졌고요. 코스닥도 역시 약간 흘렀지만 그래도 플러스 마무리했다.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. 미국장은 금요일 밤에 전부 다 하락 마감했습니다. 꽤 큰 폭의 하락 마감이죠. 다 1.5% 가까이 이런 식이 됐다. 달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캡처 사진은 1385원, 상당히 높은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죠. 엔화는 조금 올라왔고 900선인 것 같네요. 비트코인은 횡보하고 있지만 여전히 또 박스를 돌파한다면, 이 박스를 돌파한다면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여력이 크고 당분간 조금은 조정 기간이 좀 있겠다 이렇게 저는 뭐 그런 거죠. 다음에 또 이야기할 게 있을 수 있는데, 뭐 4월 21일부터 반감기가 되고 5월 23일에 아마 이더리움 실물 현물 ETF 승인 여부가 결정이 나니까 그 기간까지는 좀 횡보하지 않을까,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코스피 주봉은 하락했죠. 우리가 이제 저번 주 2주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. 뭐 고점 신호가 좀 발생을 해서 하락하지 않겠냐, 숏배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됐는데, 뭐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됐네요. 조금은 더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상태라고 보이죠. 아직은 힘이 끊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상승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, 그래도 하락에 대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좋지는 않다. 자, 미국장 역시 뭐 S&P라든지 나스닥은 거의 뭐 횡보 수준이긴 하지만 시장이 지금은 조금은 좋지 않아서, 뭐 4월 말은 그저 넘어간다 해도 셀인메이는 분명히 좀 생길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그래서 정리하는 주간을 좀 둬야 되지 않겠나,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, 그게 아니라면 개별 종목만이라도 조금 비중을 줄여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죠. 자, 금연물 보겠습니다. 이 영상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. 이분이 누구죠? 제임스 리카즈라는 금의 미래라는 책을 지으신 분인데, 한번 영상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자, 골드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죠. 우리나라 골드도 역시 수직 상승하고 있어요. 좀 너무 지나치다 싶긴 하지만 아직은 충분히 즐길만 하죠. 아직은 매도할 만한 곳은 없습니다.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죠. 지금
달러 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모르겠어요. 아무튼 금은 조금 더 보겠습니다. 환율이 캡처 당시 1380원이었네요. 이 환율이 계속 올라간다는 건 좋은 게 아니죠. 뭐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떠날 수도 있고 인플레가 결코 잡히기 쉽지 않을 수도 있죠. 미국 달러 인덱스 자체 105.820 이건 상당히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 역시 이렇게 썩 좋지 않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인플레라는 건 결국 환율이 뭐 달러 인덱스 자체가 100 근처에 있을 때 인플레가 잡혀야지 되는데 지금 달러가 너무 굉장히 세다 보니까 이게 과연 될까? 그러니까 이 여기에서 좀 더 떨어지면 물가는 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시장 자체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는다. 당분간 좀 조심해야겠다. 숏배팅, 숏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게 조금 더 낫지 않겠나.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 개별 종목의 비중은 낮춰야겠다. 이런 생각합니다. 또 하나 이제 좀 시장을 나쁘게 보는 게 계속해서 유가의 상승이 일어나고 있다. 유가가 상승하는 것 역시 인플레를 야기하기 때문에 좋은 상황은 아니다. 10년물 국채가 4.5를 넘어섰죠. 지금은 이제 뭐 국채를 매입하는 게 아니고 4.5를 다시 깨고 내려와서 4.25까지 내려오기 전까지는 뭐 TLT 이런 것들도 매수하는 걸 좀 줄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언제까지 올라갈지 모르겠다. 5.0까지 갈 수도 있다.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게 맞겠죠.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는 조건이 되어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. 자, 어찌 됐든 연준은 이러한 실패로 인해서 뭐 장단기 금리차가 벌어져 있고 조만간에 또 침체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. 하지만 이제 지표들을 보면 PMI 4월 초에 나온 PMI 역시 잘 나왔고요. 그리고 고용이나 실업률 자체도 꽤 잘 나왔습니다. 그리고 뭐 CPI도 높게 나왔죠. 이래서 경기가 굉장히 좋다. 뭐 인플레이션 영향이 좀 있다.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. PPI만 좀 낮게 나와서 살짝 반응을 했었지만 역시 시장은 여전히 조금은 인플레에 분위기 안 좋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. 공탐지수는 46으로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. 62에서 46으로 빠졌죠. 이렇다면 탐욕이 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약간 숏배팅을 해봐도 좋지 않겠나. 자, 픽스 지수는 꽤 높이 올라갔습니다. 17, 18 이렇게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변동성이 꽤 크다. 뭐 V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높다고 이야기를 드렸고 지금 포지션도 높은 위치입니다. 자, 국내 시장에서 가장 조금 핫한 테마가 뭐냐면 지금 전선 관련, 구리 관련주들이 좀 뜨고 있는데 뭐 유리기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요즘에 이제 구리 관련주들이 좀 문제가 있는데 테마로 잡히고 있는데요. 구리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. 원자재가 상승하는 것도 시장에는 부담스럽다. 인플레가 발생할 요인이 크다. 이런 얘기를 계속 드렸던 것 같고 구리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기 때문에 이런 테마주들은 조금 더 움직일 수 있겠다.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. 자, 맵 보겠습니다. 맵은 일주일 동안에 뭐 애플, 구글, 테슬라, 코스트코, 뭐 나이키도 좀 좋네요. 뭐 이런 정도가 좀 좋았다. 이런 정도 보고 마무리할까요? 자, 개인 인덱스를 보면 개인 인덱스도 썩 좋지 않죠. 뭐 일단 다섯 종목 평균은 3.8 정도로 떨어졌고 코스닥은 마이너스가 잡히고 있네요. 제 계좌 역시 썩 좋은 상태는 아니다. 알아두셔야 될, 내가 알고 있어야 될 것 중 하나가 유안타 계좌는 이제 그만하고 제가 왜냐하면 이게 지금 다른 걸 손을 못 대니까 그 숏배팅 몇 개와 개별 종목 몇 개를 했다가 좀 손해가 좀 있었죠. 그래서 뭐 유안타에 있는 개인 종목은 아예 귀화각오로 올려버렸고요. 특별한 건 없습니다. 금연물이 꽤 좋아졌다. 이게 지금 1년 중 YTD로 가장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. 이런 정도. 크립토는 살짝 빠졌다. 이런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. 자, 여기까지 합시다.